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네이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최근 네이버의 주가가 이제 뭐 3거래일 연속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 구간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더 들고 가도 될지에 대한 방향성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방향성 주주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왜 네이버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속 조정이 나왔는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고찰을 한번 해보고, 자, 이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가다듬었을 때, 결국에는 이게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방향성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성립을 하겠습니까? 상방으로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와 동시에 뭐다 여러분들 상방에 대한 답도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락의 요인, 근데 이게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거든요. 뭐냐면은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10월 1일 날 나왔던 골드만삭스 리서치 보고서였는데 바로 이 네이버의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는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했냐면은 요약을 한 줄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네이버는 견조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 즉 두나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장기 성장을 위한 재투자로 인해서 단기 마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두나무를 품었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 그래서 단기 출혈은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리포트를 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기 출혈이 이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출혈이 너무 크지 않거든요. 출혈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제한된 출혈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바보가 아니고서는 괜히 두나무를 인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일단은 이거 출혈 나온다. 이 출혈 때문에 이거 중립이다. 그래서 이제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지금 이 네이버가 두나무만 인수를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골드만삭스가 바라봤을 때는
GPU를 확보하는데도 자금이 든다. 이 GPU가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예상보다 많은 GPU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 5천억 원에서 9천억으로 이제 GPU를 확보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출혈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두나무를 안 품어도 약간의 출혈은 생겼는데 이거 품으니까는 이거 약간 더 출혈 나는데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 2년간 채용 동결 이후에 신규 인력 충원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의 증가 커머스와 콘텐츠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 증가 가능성 이렇게 지금 다양한 부분 좀 제시를 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이게 이제 뭐 당장 눈앞에 어떻게 보면은 출혈이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AI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지금 우리가 두드러진 윤곽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네이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은 이 보고서가 결론적으로는 단기 마진의 부담이다 팔아라 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여기 답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GPU 확보가 요 정도면은 카카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이제 이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정부를 통해서 선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카카오 또 개편을 했죠. 하긴 했지만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챗GPT를 탑재를 한다라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주가 상승으로 보여준 그 부분을 지금 네이버가 같이 두나무 인수로만 딱 이게 떴다방처럼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추가적인 부분까지 지금 이제 견인해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주가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결국 두나무 인수한 건 좋다 이 말이야. 두나무 인수한 건 좋은데 지금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도 여기에서 분명 성장은 나올 텐데 금융당국의 규제 검토라는 과제가 남았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골드만삭스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투자 의견을 봤을 때 중립입니다. 오버웨이트가 아니라 중립이고 12개월 목표 주가, 1년 목표 주가를 이제 27만 원을 지금 유지를 했고 그리고 위험 요인이 하방 위험이 뭐 커머스 수익 실패,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 점유율 손실 이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어느 기업에게나 나올 수 있는 하방 위험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상방 위험, 뭐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뭐 웹툰 뭐 이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보고서를 딱 보고 느낀 것은 얘네들이 이제 뭐 그 주식 선물이죠. 주식 선물 옵션에서 이 풋옵션을 좀 때렸냐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공매도에서 숏을 때렸냐 싶기도 한데 이 근거 하나하나가 논리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다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들. 뒤죽박죽인데 지금 이제 이 의견, 골드만삭스의 의견과 지금 충돌하는 쪽이 JP모건이거든요. 지금 JP모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냈던 보고서인데 오버웨이트죠. 오버웨이트 일단 비중을 가득 담아라. 오버웨이트인데 적정 주가가 28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적정 주가가 뭐 급등주처럼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버웨이트에서 이렇게 단기 적정 주가를 제시를 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정되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비중 확대 유지한다. 유지하면서 28만 원 찍으면은 이제 30만 원, 33만 원 이렇게 올릴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분이석, 두나무 인수에서 지분이석 우려가 있지만은 이거 창출될 가치가 리스크를 상쇄시킬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나무와의 시너지는 모든 리스크를 다 상쇄를 한대요. 네, 지금 JP모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JP모건이 이제 봤을 때 두나무가 스테이블 코인도 요거 지금 테스트가 들어갔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이게 좀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누가 발행을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발행의 주체가 될 거냐. 여기서 이렇게 답안지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월 3일 날 개천절에 나온 뉴스입니다. 추석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입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입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들? 이 입법의 법안 심사를 이제 키를 준 게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금 키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는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도 주도권은 은행이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기득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은행권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네이버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은행권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바보가 아닌 게 발행에 대한 자격이 충분하고 발행 쪽으로 이게 이제 무게가 쏟아질 것을 알고 인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은 것은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법안이 추석이 끝나고 연휴 끝나고 이제 입법이 들어갈 텐데, 입법의 지금 핵심 키를 쥐인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비은행권에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굳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자,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음봉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이 음봉의 성격은 뭐죠? 속빈 강정이다. 이 속이 빈 음봉이다. 속이 꽉 찬 음봉들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인데, 이 음봉에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속이 꽉 찬 음봉이라서 다 끝난 주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네이버의 지금 음봉은 뭐예요? 속이 빈, 이 속이 빈 음봉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냥 깨져버리는 이러한 속성의 음봉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수급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기관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지금 주력주로 삼고 있는 주식입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약간의 매도세는 나왔지만은 뭐예요? 얘네들이 25만 4천 원의 물량이 들어왔었죠. 최초 물량이. 그렇죠. 25만 4천 원의 최초 물량이 들어왔는데, 목요일날 종가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25만 3,500원이라서 이건 다시 사줄 수밖에 없겠죠. 기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 네이버는. 그러니까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정해졌다. 골드만삭스가 매도 리포트를 내놨는데, 결국에는 이 매도 리포트에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답지가 숨겨져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연휴간 네이버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주가가 이제 뭐 3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뽑아줄 수 있다 라는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방에 대한 부분은 정해졌는데, 이 상방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 소나기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은 가랑비도 올 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결국 땅은 굳어지면서 무지개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께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괴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 제형과 알약 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 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용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3개사인데요. 이 중 상당사는 또 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천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 5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1,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요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000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수확의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는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전략방이 있는데요. 이 전략방은 저 혼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험사 출신, 그리고 은행권 출신, 증권가, 또한 국민연금 출신 등 총 5인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전략방인데요. 전략방 이름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의도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은 내 입맛에 맞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 이 전략방은 실시간 단타뿐만 아니라 단기 스윙이라든지 성장주나 가치주에 특화된 매매, 다양한 매매들을 주력으로 삼아서 보험사, 그리고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굴려봤던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급등하기 전에, 열차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연휴도 없이 이 전략방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4월 15일 대목이라고 불렸던 이 조기 대선, 이 당시 전략방에서는 이재명 대장주였던 이 코나아이를 3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눌러서 보시면은 주가가 24%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가 요거를 못 먹었네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 출신들의 시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요러한 조정폭, 요러한 눌림목, 요 부분을 정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4월 15일이었고 코나이의 주가가 요때 4월 15일 요렇게 밀리고 있었을 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이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 관련주였고 여기에 있어서 성장과 가치가 당연히 눈에 띄는 남다른 주식이었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에 잡아서 결국 7만 5천 원이죠. 7만 5천 원에 매매 종료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높게 3만 3천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126%의 수익을 단기에 선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출신이나 증권가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고 그러면은 이 시각 자체가 주가 상승에 직결이 되어 있는 요인들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바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8월 22일 날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죠. 나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13,000원이었을 때 호가창까지 싹 다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13,000원일 때 평균 단가를 17,000원 이하로 맞추셔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 불가피하고 신규 진입도 넉넉히 가능하시다라고 전략방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언제? 8월 22일. 그래서 우리가 나우로보틱스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8월 22일이 언제다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8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전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도 13,000원대 말씀을 드려서 단기 얼마까지 슈팅이 나왔습니까? 27,5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이제 단기 스윙 주력주였기 때문에 단기 60% 이상 수익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미리미리 좀 선점을 했었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전략방에서는 바로 매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아서 16만 5천원의 전량 익절을 했기 때문에 전략방에서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과 실시간 단타 등 모든 전략을 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보험사,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과
100%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략방 입장하시면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전략방에서는 정말 국민연금 출신들, 증권가와 은행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맥상통하게 통해서 이렇게 또 시그널이 나갔었거든요. 언제? 9월 26일 날에. 9월 26일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도 자, 34만 6,500원. 요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9월 26일이 언제죠, 여러분들? 실제로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9월 26일이 SK 하이닉스의 조정이 대략 5%에서 6% 정도 나온 날. 요 날에 국민연금 출신들과 증권가 출신들, 은행권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눌림목 매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아쉬워할지라도 오히려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까지 칼같이 이 전략방에서는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SK 하이닉스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 당시 호가창 눌러서 시간까지 다 나오죠. 시간까지 나오고 수정된 메시지도 아니고 요렇게 매수가 잡아들여서 3차 매수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우리가 일단 살펴보고 곧바로 연휴 이후에 요거구나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금요일 날 바로 치고 나갈 주식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 수익까지 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국민연금, 증권가, 은행, 보험사 출신 등 다양한 출신들의 전문가들과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다가 모내기 하시면서 수확의 기쁨까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